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선 영상에서 제가 예고를 한 것처럼 이번 영상, 이번 시간에는 이 문재인이 자기 딸내미 문다혜한테 이런저런 어떤 수익사업의 그런 운영권을 맡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제기되는 기사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걸 읽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된 그 사건, 이 타이 이스타제 취업 사건, 이 문재인에 관한 뇌물, 이게 의혹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다희한테 생활비를 지원했는데 타이 이스타제에서 고액 연봉을 받을 때는 생활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 대가로 이상직위를 중진공 이사장에다 앉혀놨다. 이건 결국에는 문재인한테 뇌물을 바친 것이다. 이 문재인의 옛 사위 이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의 이사로 채용을 하고 고액 연봉을 준 거는 문재인한테 뇌물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뇌물을 받아 먹은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의혹이고, 그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의 이런 자금 흐름을 조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꾸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문재인 일가, 방금 전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냐면, 문재인은 지가 직접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돈을 못 받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분명 자기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계좌가 있으면, 자기가 받을 돈이 있으면, 그리고 그 상대방이 돈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실제 그런 돈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 문재인 계좌로 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 계좌가 있는데 직접 받지도 못하고, 또 문재인이하고 같이 살고 있는 김정숙이라는 사람은 돈을 직접 보내지도 못하고 온라인 뱅킹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참 그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다. 그건 또 이 문재인과 김정숙, 문다혜 이런 자들의 그 자금 흐름을 봤더니,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저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아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세인데 왜 딸내미 계좌로 받냐, 그 말입니다. 왜 또 그 딸이 자기 아빠한테 송금을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자기 딸한테 계좌 송금하면 될 것이지, 그걸 갖다가 무슨 자기 친구한테 무통장 입금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자기로 꽁꽁 싸매가지고 경호원 시켜서 자기 친구한테 전달을 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물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뭔가 그렇게 재치가 있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임기응변에 능하고, 뭔가 머리 회전이 팍팍,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깝깝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왜 고생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과거에 이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나서 이 양산 평산마을에 갔을 때, 뭐 책방을 여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 관련 기념품, 이런 것들을 만든 때도 꼭 왜 그때 문다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할까? 왜 문다혜는 자기 생계를 이어가기도 바쁠 텐데, 저기 뭡니까? 평산마을 문재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빠 건들지 말아라, 우리 아빠 자고 있는 모습을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를 지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다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아빠가 낮잠을 자는 거하고 아니 잠이 많아서 낮잠을 자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이 문다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쓴 것도 마찬가지인데, 뭔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 넷플릭스 드라마인가 영화 그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뭔가 이 장문할 실력이 안 돼서 그런가 왜 드라마 대사를 들먹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그런 글을 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무슨 탁현민도 아니고 말이야, 좌파 감성도 아니고 무슨 드라마 대사를 읊어대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누가 참으라겠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리고 문다혜가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발 안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분기탱천해서 검찰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가서 자진 출두해서 검찰의 수사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안 참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이 잠깐 딴 데로 샜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 문재인 일가의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금전거래 또는 이런 자금 흐름, 이런 거를
봤을 때 과거 왜 문재인의 수익 사업에는 항상 문다혜가 등장할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과거 기사들 몇 개를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시간 순서 그런 걸 고려치 않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내려가서 무슨 이친 대통령이 되겠다, 전직 대통령이 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싶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꼽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문재인이가 내려가가지고 뭐 책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봤을 때는 문재인이가 과연 이런 독서를 통해서 세상의 그 각종 지식을 섭렵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득했다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가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그렇게 책을 좋아한다고, 책을 좋아하면 그 집에서나 보고 앉아있지 뭐 하려고 책방을 열었을까? 일단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데, 그 책방을 여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왜 또 문다혜라는 이름이 등장했을까? 왜 그게 문다혜가 그걸 갖다가 도메인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도메인 등록을 하고 그랬을까? 왜 문재인 기념품을 만드는데 문다혜가 등장을 했을까? 왜 문재인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또 문다혜가 등장을 했고 출판사로부터 거액의 일종의 용역비 그런 것들을 받았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결국엔 뭐냐? 이거는 문재인의 의중이다. 문재인이가 자기 딸을 챙겨주고자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벌여놨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 문다혜가 몇 년생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문다혜가 어디 뭐 기록도 없으니까 문다혜가 몇 년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준용이가 1982년생이고 문다혜가 아마 84년생인가 85년생인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나이가 먹은, 우리 나이로 따지면 40살 된 그 문다혜 또는 41살 됐을 건데 그 문다혜를 챙겨주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일단 이거는 펜앤마이크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평산 책방 운영 주체 미스터리.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 과거에 이 한 2년 전에 그런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1년 전에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평산 책방이라는 거는 문재인이가 이걸 갖다가 무슨 법인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걸 봤더니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개인 사업자라는 거는 문재인이가 거기서 나온 수익을 지가 먹겠다 이런 의도를 밝힌 게 아니냐. 꼭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이게 논란이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문재인 딸과 애완동물 장려 서비스업 대표 중 누구? 이렇습니다. 기사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개업한 서점인 평산 책방이 끝없는 구설수에 휩쓸리고 있다. 휩쓸리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번에는 책방의 도메인 주소가 딸 다혜 씨 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펜앤마이크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 검색 시스템인 후이드의 평산 책방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로 전해진 psbooks.kr이라는 도메인의 상세 정보를 검색해본 결과에 따르면 이름의 등록인과 책임자는 문다혜로 적혀있다. 책임자 이메일 주소 역시 문다혜 씨의 이메일로 알려진 계정이 등록돼 있다. 이 도메인 계약일은 지난 1월 5일이고 사용 종료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이 평산 책방의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이 평산 책방 법인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체가 이 도메인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왜 문다혜가 등록을 했냐 그 말입니다. 이걸 놓고 당시에 이제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평산 책방에서 나오는 수익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소위 문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문구 로소리네 뭐네 이런 문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바들이 가서 책도 잘 안 보지만 어쨌든 갖고 문재인을 도와주자 해가지고 책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굿즈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 수익금, 산 수익금을 뭡니까? 도메인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도메인 소유주가 누구였습니까? 도메인 등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의 딸님이 문다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다혜한테 사용료로 평산 책방의 수익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뭐 설마 그랬겠느냐? 아이 문재인이도 좀 낯짝이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도 최소한의 그런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설마 문재인이가 아무리 그래도 그랬겠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나 평산 책방 등의 이 같은 해명은 석연치 않다. 평산 책방은 시인 안도현 씨가 대표로 있는 동명의 재단 법인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굳이 재단 법인이 아닌 대통령의 딸 명의 도메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다혜 씨가 이 도메인을 등록한 날짜는 1월 5일이다. 양산 세무사장이 발행한 대납법인 평산책방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개업 연월일이 1월 4일로 되어 있다. 도메인 주소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은 날짜도 1월 9일이다. 나흘만 기다려서 평산책방 법인 명의의 도메인을 등록하면 되는데 굳이 다혜 씨 명의를 동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산책방은 4월 26일 개업을 했으니 재단 법인이 홈페이지 도메인을 등록할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26일 날 개업했기 때문에 굳이 1월 5일 날, 1월 4일 날 또는 1월 9일 날 도메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로부터 석 달, 100일 뒤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굳이 왜 문다의 이름으로 이 도메인을 등록을 사전 마치 뭡니까? 이거를 갖다 선점해 놓듯이 마치 매점 매석을 해 놓듯이 왜 문다혜가 이걸 등록을 했을까? 그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개인 사업체 평산책방의 그 수익을 사용료 명목으로 이 문다혜한테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제기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심이 과연 근거가 없는 의심입니까? 근거가 있는 의심입니까? 그 나머지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빨리 설립된 재단법인 낮춘 채 개인 사업자 문재인의 수익 기속되도록 조치하기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이 재단법인 평상 책방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법인 형태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까봤더니 이 사업자 등록을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은 그 운영 방식과 수익 분배 방식과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관련 기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의 개인 사업자 대표로 등록해 수익금 전액을 가져가도록 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 개점 인사글에서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수익은 전액 재단에 기속되고 이 말을 들으면 재단법인 평산책방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재단에 기속될 수가 그건 법적으로 뭐 문재인이가 인심이 후해서가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단에 기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업자 등록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절차가 간단한 개인 사업자로 임시 등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인 사업자 평산책방의 설립 신고일은 지난 4월 24일이다. 평산책방은 4월 26일 문을 열었다. 이에 비해 재단법인 평산책방의 설립 신고일은 아까 며칠이었습니까? 2023년 1월 4일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번호 언제 나왔습니까? 2023년 1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1월 9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 거는 그해 4월 24일이다 그 말입니다. 100일도 넘게 지나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재단법인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단법인 설립이 개인 사업자 등록보다 3개월 이상 빨랐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측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재단법인이 운영 주체로 신고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개인 사업자 신고가 책방 개업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 비판이 따르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논란이 커지고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를 보도를 하자 문재인은 개인 명의의 사업자 이걸 갖다가 폐업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문재인이가 애초에 설계했던 그런 사업, 문재인이가 애초에 설계했던 수익 배분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어그러졌다는 이렇게 평가를 해도 뭐 크게 이상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평산책방의 인터넷 도메인인 pxbooks.kr이 등록한 자가 왜 문다혜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문 전 대통령 이름으로 도메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말도 나온다. 도메인 사용 대가로 평산책방 측이 다혜 씨에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평산책방 측의 그런 수익금을 갖다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재단 법인의 운영자들이 아니라, 임원들이 아니라, 이사회가 아니라, 또 이 평산책방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개인 사업자 문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뭐 자기 딸한테 혹시 이 사용료 명목에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문재인 측의 반론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도메인을 등록하는 실무적인 일을 대통령님이 직접 하실 것도 아니고 이름을 드러내기도 그렇고 해서 딸 이름과 이메일 주소로 도메인을 등록했다. 여러분들 앞서 살핀 것처럼 도메인을 이렇게 급하게 등록할 일도 없었고, 그 다음 날에 바로 평산책방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고, 또 그로부터 5일 뒤에 4일 뒤에 이 재단법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굳이 문다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산책방은 4월 26일 날 개업했기 때문에 1월 4일 날 문다혜가 급박하게 평산책방 도메인을 pxbooks.kr을 등록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그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러면서 평산책방 측은 다혜 씨가 저희에게 해당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라고 넘겨주셨고, 이를 대가로 따로 다혜 씨에게 지불하는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혜 씨가 psbooks.kr이라는 도메인 주소에 대해 배타적인 관리를 갖는 것은 3년 동안 만이다. 다만 다혜 씨의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대행한 가비아 측에 따르면 만기 전 다혜 씨가 등록 연장을 희망할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이 도메인 이름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다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평산책방이 운영되고 있는 한, 그리고 또 이 문다혜가 만기가 됐을 때 등록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평산책방의 수익이 사용료 명목으로 문다혜한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된 건 아니지만, 이 문재인이가 평산책방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언제 개설했냐? 2023년 5월 19일 날 개설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평산책방 유튜브를 개설했다. 15시간 만에 구독자 3,700명, 이렇습니다. 정말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웬만한 소위 인플루언서, 이 저명 인사, 이 유튜브 채널 개설하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막 몇만 명씩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이었고, 한때는 그게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막 70% 이렇게 됐던 전직 대통령이 15시간 동안에 유튜브 구독자가 3,700명밖에 안 된다고? 정말 처참하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수치스러운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 제가 보고 있는 기사에서는 문재인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평산책방 유튜브 살펴봤습니다. 대체 뭔 활동을 하고 앉아있느냐? 일단은 평산책방 유튜브 2023년 4월 28일 날, 그러니까 평산책방이 개업하면서 아마 유튜브를 개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 활동을 계속 최근까지 하고 있었는데, 누적 조회수가 얼마냐? 105,625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자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얼마냐면은 평산책방 구독자가 12,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제 채널 구독 신청해 주신 분들이 13,000명인데 12,000명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낯간지럽긴 합니다만, 쑥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12,000명 정도 되고 4주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0회, 그 전 영상이 또 1,000회, 그 전 영상은 4,500회, 김재동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문재인이하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유튜브를 수익 사업으로 하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운영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왜냐? 앞서 이 평산책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다혜라는 자가 이 평산책방의 도메인을 등록했지 않습니까? 이 평산책방 도메인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문다혜입니다. 그럼 혹시 평산책방 유튜브는 누가 개설했을까? 이 유튜브는 어떤 목적으로 개설했을까?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은 누구한테 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문재인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굿즈가 여러분들 이 문다혜가 꼭 그때마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관련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근황이 공개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다혜 씨는 부친의 사진이 들어간 2024년 달력이 출시됐다고 알리면서 자칭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2024년도 마찬가지고 무슨 2022년도에는 뭐 문재인이 뭐 그 사진인가 뭘 이용해서 뭐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뭐 다다 프로젝트 뭐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걸 했던 자가 또 문다혜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문다혜 씨는 전날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달력 사진 여러 장을 게시하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문다혜가 쓴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짜! 하고 2024년 달력 드디어 라고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같고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다혜 씨는 혹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알려유라고 하면서 자칭 홍보대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까지 평산책방 멤버십 아니 그러니까 평산책방하고 문다혜하고는 분명 관련이 없을 텐데 문다혜는 지 사업하기도 바쁠 텐데 문다혜는 지 제주도 별장 관리하기도 바쁠 텐데 뭐 하려고 평산책방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책 친구들 되시면 엽서랑 탁상 달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단 이틀 남은 두둥이라고 평산책방을 홍보하기도 했다. 끝으로는 그는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지지자들에게 문다혜가 지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뭔 지지자들에게 호소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다혜가 무슨 드디어 했던 그 달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출판사 더 휴먼이라는 데서 만들었고 이게 여기 과정에 문다혜가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가 참여해놓고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지 아빠 사진 같은 거 이용해놓고 만들어놓고 뭔 드디어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2024년도 문재인 달력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 문재인 달력 뭐 18,000원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현재 가격이고 이때 출시할 때 이 문다혜와 뭐 더 휴먼 출판사 여기에서 내놨던 가격이 얼마냐면은 이렇습니다. 뭐 2024년 문재인 달력 4종 세트 해가지고 64,800원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액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가지를 씌운다 그 말입니다. 낱개로는 문재인 탁상 달력이 13,500원, 벽걸이 달력이 18,000원, 평산책방 친구들 탁상 달력이 1,800원에 각각 판매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세계 전직 대통령 중에 지지자들 상대로 돈벌이 하는 건 유일할 거다. 연예인 딴따르들이나 할 법한 짓을 하고 있다. 패키지 구성을 6만 원에 받은 건 돈독이 옳은 것이다.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이 달력이라고 해야 될까? 문재인의 사진첩, 문재인의 연설, 문집 이런 것들이 다 이 더 휴먼이라는 출판사에 나왔고 이 더 휴먼이라는 출판사가 결국에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문다혜 계좌로 2억 5천만 원 쐈다. 그 중에 1억은 문재인의 인세, 1억은 문다혜가 이 출판사하고 일하면서 받아야 될 돈. 대체 왜 문다혜가 그래 고액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5천만 원은 이 출판사가 문다혜한테 빌려준 돈. 왜 그 출판사가 또 문다혜한테 돈을 빌려주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 출판사가 내놨던 그런 문재인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꼭 문다혜가 등장을 했다. 왜 문다혜가 자기 생업을 이어가기도 바쁠 텐데 문재인 기념품 뭐 도대체 자기가 디자인을 합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합니까? 뭐 마케팅을 합니까? 뭘 합니까 대체? 뭐 기획이라고 하는데 뭘 기획을 하냐 그 말입니다. 왜 문다혜가 그런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느냐? 왜 2억 5천만 원을 이 문다혜 계좌로 쐈어야 되느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문재인이가 수익 사업을 하는데 왜 거기에 또 문다혜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했어야 되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